옛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매화는 마을에서 그 미모로 이름난 처녀였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선명했고 살구빛 눈동자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매끄러웠으며 홍조를 띤 보른 봄꽃처럼 아름다웠다. 가녀린 허리는 한 손으로 감쌀 수 있을 듯했고 풍만한 가슴과 둥근 엉덩이는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아름다운 몸매를 감추기 위해 헐렁한 갓바지와 도포를 입고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삿갓을 썼으나 그 아름다움을 완전히 가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매화의 아버지는 조정의 중신이었으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다. 어머니마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매화는 집안의 노비 덕분에 겨우 도망쳐 나왔다. 그러나 그녀를 찾는 포졸들의 수색망은 날로 좁아들고 있었다. 이 산만 넘으면 외가가 있는 마을이다. 거기서 배를 타고 멀리 떠날 수 있어? 그녀의 중얼거림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중단되었다. 눈앞에 횃불이 하나둘 나타나더니 어느새 그녀는 산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런, 산속의 어린 도련님이 혼자 다니시는구나. 무엇을 찾고 계신 게요? 산적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길을 잃었소? 그저 지나가던 나그네일 뿐이요. 나그네라. 밤중에 보물이라도 숨기러 온 게 아니고? 또 다른 산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럴 리가 있겠소? 매화는 목소리를 가능한 낮게 가라앉히려 애썼다. 산적들의 수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빛을 빛냈으며 매화를 향한 그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네 얼굴이 너무 고와. 산적의 소굴로 데려가자. 수장은 매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 순간 매화의 몸이 그에게 부딪혔고 수장은 순간 움찔했다. 그의 팔에 매화의 부드럽고 풍만한 가슴이 닿은 것이다. 수장의 눈이 이상한 빛을 띠었다. 잠깐, 너. 수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매화를 바라보았다. 매화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급히 몸을 뒤로 물렸지만 이미 늦었다. 이 녀석, 뭔가 이상하군. 옷을 벗겨보아라. 안 돼요. 매화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두 명의 산적이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다. 수장이 그녀의 도포를 거칠게 벗기자 매화가 옷 속에 감추고 있던 풍만한 가슴의 윤곽이 드러났다. 산적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과 함께 음흉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아니, 여자였구나. 그것도 아주 예쁜 여자. 매화는 저항할 새도 없이 산적들에게 이끌려 깊은 산속의 소굴로 들어갔다. 은밀한 계곡 사이에 자리한 그들의 소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여러 개의 토굴이 있었고 중앙에는 큰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산적들은 약 20명 정도로 보였고 모두 그녀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 우리 손님은 아가씨였구나. 오늘 밤 잘 대접해 드리겠소. 산적들이 매화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잠깐.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굴의 가장자리에서 한 젊은 산적이 나섰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 젊고 단정해 보였다. 무슨 일이냐, 두령? 이 여인은 분명 귀한 집안의 교수요. 그저 길 잃은 행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우리의 도가 아닙니다. 두령이라 불린 젊은이의 말에 수장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여전히 양반집 도련님의 마음씨를 버리지 못했구나. 그래, 내가 그녀를 원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다. 매화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르게 생각했다. 그녀는 두령이라 불린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에서 동정심을 느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부디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저 도망치는 중이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데려가겠소. 네가? 무슨 권리로? 첫 번째 발견자의 권리입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발견했으니 내 것이오. 그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매화는 두려움에 떨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수장은 길게 두령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그녀가 네 것이라면 네가 그녀를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고 싶구나. 주위의 산적들이 음흉한 웃음을 지었다. 두령은 매화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사과의 빛을 읽었다. 나를 따라오시오. 두령은 그녀를 소굴의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토굴로 이끌었다. 산적들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왔다. 매화는 두령을 믿어야만 했다. 저는 말하지 마시오. 그들이 듣고 있어. 두령이 낮게 속삭였다. 우리는 그들을 속여야 하오. 토굴 안으로 들어서자 두령은 등잔을 밝히고 매화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강진이요. 나도 본래 양반집 자제였소. 하지만 정변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이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지. 저는 매화라고 합니다. 매화 낭자, 당신을 구하고 싶소. 하지만 그들은 강진은 말을 멈추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산적들이 가까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있는 소리를 듣길 원하오. 침상을 흔들고 소리를 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올 것이오. 매화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의 몸은 이미 폭로된 상태였고 그 수치스러움이 아직도 그녀를 괴롭혔다. 그게 무슨 진짜로 하자는 게 아니오. 그저 연기를 하자는 것이오. 강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다. 매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진은 침상을 흔들기 시작했고 매화는 눈을 꼭 감은 채 무슨 소리를 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소리를 내시오. 매화는 목구멍이 메여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강진은 그녀의 당혹감을 이해하고 자신이 먼저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매화를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밖에서 산적들의 야유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만족한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난 후 소굴은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산적들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소? 당신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매화는 자신의 가문이 몰락한 이야기와 도망치게 된 경위를 간략히 설명했다. 강진은 동정의 눈빛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비슷한 운명이요. 하지만 이대로 여기 머물 수는 없소. 내일 아침, 당신을 여기서 탈출시키겠소. 하지만 어떡해요?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텐데. 나는 이 무리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소. 두령이란 호칭은 단순한 경칭이 아니라 내가 이 산적 무리의 진짜 두령이란 뜻이오. 매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그 수장은? 그는 최근에 내 자리를 노리는 자여. 아직 완전히 세력을 장악하지 못했기에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만 곧 권력 다툼이 있을 것이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매화는 강진의 고결한 마음씨에 감동했고 강진은 매화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강진은 매화를 깨웠다. 서둘러야 하오. 내 말대로만 하시오. 그는 매화에게 남장을 다시 시키고 자신의 도포를 벗어 그녀에게 입혔다. 이것을 입으면 산적들이 당신을 나로 착각할 것이오.
강진의 계획은 매화를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가장시켜 산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평소 혼자 산을 내려가는 일이 있었기에 산적들은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 당신은요? 나는 여기 남아 그들을 막을 것이오. 걱정 말고 가시오. 산 아래 마을에 내 친구가 있어. 이 편지를 그에게 전하면 당신을 도울 것이오. 매화는 강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살아남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오. 이제 가시오. 강진의 계획대로 매화는 무사히 산적들의 시선을 피해 소굴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녀가 산을 절반쯤 내려갔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매화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빠르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매화는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강진이 서 있었다. 강진 도련님. 괜찮소. 내 피는 아니오. 그가 매화에게 다가왔다. 수장이 당신을 찾아 나섰소. 나는 그를 막았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오. 그럼 당신이 이제 진짜 두령인가요? 아니오. 나는 이제 그곳을 떠나기로 했소. 당신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숲 사이로 스며들며 그들의 얼굴을 밝게 비추었다. 가시오.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강진이 매화의 손을 잡았다. 매화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험난하지만 희망이 있는 길이 펼쳐져 있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라는 그 화려함으로, 매화는 그 고결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매화의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마시고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살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